가장 베스트죠. 일 잘하고 성격 좋은 사람.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신 거잖아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셀프 리더가 아니더라. 다른 표현으로는 동시대 집단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요. 지금 나란히 앉으신 두 분 서로 얼굴 한 번만 좀 보실래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자리는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앉으신 걸로 저희 앞에서 준비하면서 봤는데 친한 분들이 함께 앉으신 건가요? 네. 고민 많이 하셨죠? 그럼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친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불편하지 않은 분과 앉으신 건 맞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앉으신 두 분이 오른손으로 하이파이브 한 번만 살짝 해보실래요? 안 친하네요. 맞아요. 안 친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왼손으로 한번 해보죠. 왼손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좋습니다. 자, 제가 뭘 좀 하려고 하냐면 밸런스 게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방법은 알고 계실 건데 한 가지 이제 이걸 같이 해보면서 어떻게 좀 이어가 볼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연차를 낸다면 나 월요일 연차를 내겠다 하면 왼손 들어주시면 돼요. 나는 금요일 연차를 아직이요. 자, 알겠어요. 쉬고 싶은 마음은 알겠고 자, 금요일 연차를 내겠다라고 하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 둘, 셋 하잖아요. 그럼 손을 드시고 짝꿍분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랑 같은 쪽 방향에 손을 들었다면 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 연습 문제를 포함해서 총 5문제입니다. 5문제 중에 몇 문제가 통했나? 요거 한번 세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첫 문제. 하나, 둘, 셋. 어느 쪽이신가요? 짝꿍 보실래요?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예민하고 까칠합니다. 일은 종종 실수가 생겨요. 로스도 생기고.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좋을 순 없습니다. 자, 둘 중 한 명과 일해야 한다면 누구와 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짝꿍분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이걸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또 그 얘기 하시죠. 우리가 회사에 오는 건 동호회 오는 게 아니지 않냐. 친구 만나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왼쪽을 고르시고 오른쪽을 고르시는 분들은 그 얘기 하시죠. 일은 내가 잘해. 그러면 내가 1.3인분 할게. 대신 남는 건 사람이더라. 라는 이런 또 명언들을 남기시죠. 자,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마지막 문제를 보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워스트인데요. 일을 못하면서 성격도 안 좋은 사람이 조직에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가장 베스트죠. 일 잘하고 성격 좋은 사람.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신 거잖아요. 진짜.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더 깊은 심화 탐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5문제를 풀어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옆에 있는 짝꿍분하고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문제가 다 동일했던 분 찾기 힘드실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5가지 문제 중에 단 한 문제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문제가 없었다 하는 팀도 없으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것도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선택의 문제인 거고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고 어떤 가치관,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면 속에서 보셨던 이 5가지의 상황 속 또는 이 문제 안에 등장했었던 사람들의 모습 그 외에도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도 좀 다를 수 있고요. 성별 다르고 성격, 성향 다를 수 있고요. 세대도 다를 수 있고 이 다른 세대 때문에 나타나는 번져나가는 효과들은 좀 많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일 거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가지게 되는 생각, 관점, 기준, 신념,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탐구, 연구를 하면서 나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세대 차이라는 것이 왜 생길까? 그러면 이렇게 다른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가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직장 생활하시고 조직 내에서 함께 팀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세대 차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언제 세대 차이를 느끼시죠? 밥 먹을 때요? 왜요? 냅킨을 깔아주지 않나요? 마라탕을 자꾸 먹어요. 그렇죠. 마라탕.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언제 느끼시죠? 아까도 식사하실 때라고 하셨죠?
식사할 때 언제, 왜 느끼시죠? 뭘 계속 깔아주길 기다리고 있는.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셀프 리더가 아니더라 라는 그런 의미이신 건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세대 차이가 왜 생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생겨납니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유는 코호트 효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죠. 그럼 이 코호트 효과는 뭐냐면 같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같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끼리는. 그러다 보니 다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표현으로는 동시대 집단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세대 차이가 2024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만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오랜 기록들을 찾아보면 기원전 수메르 점토판에도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 어른들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꼰대 같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신문을 한번 볼게요.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너무도 버릇이 없다. 젊은이들, 그들은 너무도 멋대로 행동을 하고 버릇이 없고 어른에게 반말을 하기 일쑤이며 무언가 물으면 왜요? 라고 묻는다. 라는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적 기사일까요? 70년대? 쓰여 있나요? 어디? 후에 나온 기사이긴 한데 왼편은 85년, 오른편은 94년도에 신문에 실렸던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를 다른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러면 세대 차이가 없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조금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세대를 한번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베이비붐 세대부터 알파 세대까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나누어 뒀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출생 연도를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내가 해당되는 세대가 어디인지 저한테 손으로 한번 나는 3번이야, 난 2번이야 번호로 한 번만 좀 알려봐 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느 세대이신가요? 좋습니다. 3번이 좀 많으시네요. 2번과 3번이 좀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신 것 같네요. 자, 화면에 보시면 각 세대를 15년 단위로 끊어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예전엔 세대를 30년 단위로 끊었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 30년을 한 세대로 묶기엔 이 세대 안에서도 차이점이 너무나 많다 보니 짧게는 15년, 조금 길게는 20년을 한 세대로 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디지털에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아날로그 중심적인 삶을 살았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X세대는 디지털로 이사를 왔습니다. 언제? 취업을 시작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밀레니얼 세대는 자유롭게 뛰어놀았던 세대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G세대는 디지털과 함께 태어났던 알파 세대는 디지털만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세대를 구분할 때 생애 주기를 기준으로도 좀 세대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각 세대가 지금 현재 본인의 삶에서 어디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지, 어디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이신 분들 중에 조금 앞쪽에 계신 분들은 이미 은퇴를 해서 노후 생활을 하고 계실 거고, 베이비붐 세대의 끝자락과 X세대의 앞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자녀분들의 취업과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가족 성숙기에 접어들어 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한 X세대이신 분들은 자녀 성장기죠. 그래서 자녀의 교육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 중일 거고요. 밀레니얼 세대이신 분들은 나는 비혼이야가 아닌 결혼을 하겠다라는 기준이라면 결혼과 출산이 굉장히 주된 관심사이실 거고요. 밀레니얼 세대의 끝자락과 G세대의 중간쯤에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 G세대의 끝 알파 세대는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애 주기, 디지털을 기준으로도 나눠 보다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찾아집니다. 그건 뭐냐면 각 세대를 15년 단위로 끊어가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에서 한 세대를 건너뛰면 누구죠? 밀레니얼 세대죠.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됩니다. X세대에서 한 세대를 건너뛰면 누가 나오죠?
G세대가 나오죠.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되고요. 밀레니얼 세대에서 한 세대를 건너뛰면 누가 나오나요? 알파 세대가 나오죠.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됩니다. 평균적인 나이 차이로 본다면. 자, 그러면 아까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중 여러분들은 어느 세대에 해당이 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3번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번호가 2번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2번과 3번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두 세대에 대한 집중 탐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세대가 청소년 그리고 대학 생활을 했던 9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고 90년대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계의 굵직한 이슈들을 좀 한번 볼게요. 우선 92년도에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92년도에 PC통신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기 하이텔이 나와 있는데 하이텔뿐만이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있었죠. 또 어디가 있었죠? 천리안, 또요. 나우누리, 또요. 유니텔. 그죠? 있었죠. 자,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데뷔는 사실 대중음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었던 굉장히 굵직한 이슈이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좀 마음 아픈 사고이긴 한데요.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를 했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삼풍백화점이 붕괴하는 또 한 번 마음 아픈 사고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었죠. 자, 그 다음은 98년도에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옵니다. 외환위기를 맞이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금모으기 운동을 너무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많은 나라 중에 채무 상환을 가장 빨리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3년 만에 해냈죠. 정말 대단한 애국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외환위기 때문에 힘들었었던 국민들의 마음에 위로가 됐던 하나의 스포츠계의 굵직한 이슈가 있죠. 박세리 선수가 LPGA US 오픈에서 우승을 하면서 시리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작지 않은 위로를 좀 건네기도 했었던 이런 체육계의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절을 살았던 X세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나라의 이 K컬처가 지구촌을 흔들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돌들이 국위선양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K컬처의 시작은 지금이 아닌 X세대 때부터 시작이었다. 자, 혜성처럼 등장한 서태지와 아이들 혹시 이들의 데뷔곡을 혹시 아시나요? 나나라요. 사실 이 노래가 토요일 어떤 음악방송에 발표가 됐을 때 저는 그 장면이 너무도 생생합니다. 이 노래를 불렀더니 많은 평론가들이 정말 혹평을 쏟아냈어요. 노래가 아니다, 너무 시끄럽다, 정신이 사납다 등등의 굉장한 혹평을 쏟아냈지만 그 주말이 지난 다음 평일부터 10대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듀스, 015B, REF 너무나도 추억 속에 있는 우리의 오빠야들이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접속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PC통신을 주제로 한 영화였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도 있을 텐데요. 쉴이라는 영화 기억하고 계시죠? 620만 관객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620만이면 그리 많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97년도 요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전국에 멀티플렉스 극장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죠. 그래서 요즘 시절로 환산을 하면 1000만이 훌쩍 넘는 관객이 동원된 영화였다라고도 재해석을 합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아까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요런 게 92년도에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면 국제 접속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된 건 2년 전입니다. 90년이었고요. 92년도에 PC통신 시작. 여러분 너무나 편하게 쓰고 있는 한메일 서비스는 97년도에. 그럼 네이버는 몇 년일까요? 2000년이요? 99년? 정답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X세대는 또 이러한 특징들이 있죠. 사실 개인 이동통신 수단의 첫 번째가 바로 삐삐였습니다. 그것을 사용했었던 세대들이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삐삐, PCS, 일반 휴대폰, 스마트폰까지 굉장히 다양한 통신 기기들을 활용했었던 세대들이다. 그러다 보니 사실 나이가 적진 않지만 적응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 세대이기도 하다라는 것까지. 자, 그래서 X세대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다. 사회적이라는 것은 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대중음악계, 대중문화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들도 20대였을 땐 오렌지족이다, 신세대다 이런 호칭을 얻으며
구속과 관념의 틀을 굉장히 싫어했던, 자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젊은 신세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X세대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이제 밀레니얼 세대 2000년대는 저희 쉬는 시간 잠깐 가지셨다가 다시 한번 깊숙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